했어? 어디를 뺐어? 부러졌어? 그 정도는 빼야 기어오르진 않지. 시온이가 좀 자기가 좀 녹화 중입니다. 시온이가 자기가 좀 예쁘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지 않냐? 근데 진짜 예뻐요. 시온아 예뻐? 시온이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스킵할까요? 자, 설명해. 누구야? 325번. 자, 봐. 앞으로는 겁먹지 마, 이거. 진짜 겁먹지 마. 자, 만약에 여기가 2면 여기다 2를 쓰라는 명령어지. 근데 얘가 지금 여기가 네? 여기다 마이너스 A를 쓸 건데 마이너스를 정말 쓰고 싶어요? 안 쓰는 게 낫겠죠.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5에 써야 됩니다. 마이너스 2. 이것이 25는 5의 제곱? 무엇이 똑같을까? 5에. 그럼 여기서 이런 거 나오는가요? A-2b는 이 나오나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 갈게요. 요거. 근데 5에 마이너스 B-A 주셔야 돼요. 그것이 5의 1제곱. 그럼 얘는 A 빼기 B가 되죠? 이제는 내가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A와 B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가가 이런 거 보고 놀랬나 봐. 민서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 그냥 요렇게 나와. 알았지? 안 푸신 분 있으면 이런 설명 있을 때 빨리 푸세요. 그게 남는 겁니다. (329번) A 얼마 나와요? A 안 나왔어. A가 0 나오고 B가 마이너스 1 나와?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 되나? 자, 다음 329번인데요. 자, 지금 삼각형의 넓이 나왔죠? 좌표평면에다 찍으세요. 그래야 해법이 나옵니다. 뭐, 제가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막 점을 막 줘요. 그리고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넓이 구해라 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줘요, 이렇게. 1,1 주고요. 1,1입니다. 그 다음에 3,1 줘요. 그 다음에 0,5 줘요. 그래서 삼각형 딱 만들어. 못 구하면 빙신이지. 근데 걔네들은 좌표만 보고 이런 걸 상상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그려보라고. 그려보면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 2가 되고. 요 길이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하면 못하면 빙신이잖아. 그러니까 빙신의 원래 뜻이 그거냐? 얼음신? 얼음신? 빙이 얼음빙자잖아. 아닌가? 자, 얼음신 되기 싫으면 그려보세요. 지금 이거 봐봐요. 민서가 시온이가 없으니까 되게 행복해하고 있어요. 시온아, 민서 얼굴에 행복지수 가득. 둘이 뭔 일 있었어? 둘이 민서랑 시온이랑 뭔 일 있었나? 시온이 요즘 엄청 달리고 있습니다. 예뻐 죽겠어요. 근데 오늘 아파. 그러니까 얘가 아픈 이유를 내가 보니까 안 하던 공부했어. 안 하던 공부해서 그래. 근데 시온이 잘 해결해낼 거야. 자, 봐봐. 지금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평이동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불러라. 불러. 여기가 얼마냐? 여기 뭐 콤마 뭐냐, 여기? 0 콤마? 0 콤마? 지지배야, 이거 2일. 그러니까 0,1 고정 줘야 돼. 그래서 이제 A가 이건데, 그래, B가 1이야, 1. A가 B야, B. A구나, A. A에 소문자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C,8이 있어요. 이게 B인데요. 아마 여기가 8인가 보죠? C를 못 찾겠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OAB. O는 여기를 말하는 거였죠.
그럼 이 삼각형은 이렇게 그려지는 삼각형. 그리고 빠르게 결정하세요. 이 삼각형의 밑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높이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얘가 밑변이면 되겠죠. 얼마예요? 1. 그러니까 높이가 이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지금 얼마래요? C는 얼마? 3. 그치? 그 다음에 A, 그래서 이제 B의 좌표가 3,8이 나온 거야, 얘들아. 그럼 Y는 A의 세제곱이 뭐가 된다는 거야? 8이 된다는 거지. A 나왔네, 2. 오케이? 이번 그 얍삽하게 학교 시험 대충 봐서 내신 점수 얻어가지고 수시로 대학교 가려는 학생들 응원합니다. 그러면 얍삽하게 조금 공부해서 좋은 점수 받으려면 그래프 그리세요. 알겠죠? 그 그래프를 완전히 습득하세요. 그러면 많이 공부하지 않아도 더 효율적인 점수 나와요. 근데 그래프 없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뻘짓입니다. 망할 거예요. 망할. 자, 음. 잠깐만요. 내가 예상하고 있었지? 어? 자, 봐봐요. 자, 여기 339번인데요. 이차 함수의 최대값이 9일 때, 그러면 이차 함수의 표준형을 만들어라. 이게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fx라고 하면 fx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2. 이거 잘 된다는 얘기야, 이거? 그런데, 자, 그러면 위로 블록이죠. 이건 x축이 아니라 x값만 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러면 그래프는 요만큼만 그리면 되거든요. 요만큼만. 그럼 여기에서 x가 얼마일 때가 최대값이에요? x가 얼마일 때가 최대값이에요? 1일 때 최대값이고 그때가 2가 되는 거죠. 최소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f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4가 되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그쵸? 그런데 얘가 뭐냐면 y는 a의 fx가 된 거고요.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때 최대값 나오는 거예요. 이때 최소값 나오는 거.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9가 된다는 얘기야. a 얼마 나오겠니? 얼마 나오겠어? 3분의 1 나오는 거지. 질문 누가 하셨죠? 339번? 있잖아. 어느 부분을 몰랐던 거야? 나한테 도움을 받은 거야. 그 표준형까지 만들고 나서 어. 더 나와가지고. 근데 그때 fx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때 얘가 만약에 이처럼 저 1보다 크잖아? 이 범위가 만약에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이때 최대값, 이때 최소값.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2의 1제곱이 최소값 2, 2의 3제곱 최대값 8. 근데 이제 만약에 얘가 지금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이때 최소값이 나오고 이때 최대값이 나오죠. 그런 거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범위까지 구한 거예요? 아니, 표준형까지 만들고 이 범위를 못 구했군요. 근데 그럼 이거 구할 수 있겠어요? 342번. 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 지금 보니까 이 생각을 했냐? 이 생각을 했어?
그러면 쟤를 하기 위하여 요 y는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잠깐만 2분의 1에 x제곱 나누기 2분의 1에 1제곱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 거지. 저 마이너스 1이 2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을까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얘를 t를 치환하면 2의 x제곱을 2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3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지금 너무 빠른가요?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 문제 질문 잘 하셨어요. 확실히 천안반 학생 아니면 모의고사반 학생들도 이 문제를 질문합니다. 다 모르는 거거든요. 푸신 분 있어요 혹시? 있어요? 없죠? 다 모를 거예요. 그럼 너네들이 알자. 니들이 알자. 얘가 왜 문제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확실히 t는 0보다 크고 이죠. 그쵸? 근데 t가 여기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x는 0이야 원점. k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쪽에 있어. 그러면 범위는 뭐냐면 t가 0보다 크니까 요만큼을 그리고 여기가 최소값이 될 뻔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죠. 최소값이 정의가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얘보다 조금 더 큰 값이 최소값이잖아. 근데 그 조금 더 큰 값을 뭐라고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얘가 2라고 하면 2.1? 2.01? 2.001? 정의가 안 되죠.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야. 타당하잖아.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야 되느냐를 누구도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여기서부터라고 하면 얘가 당연히 최소값입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k가 0보다 커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도 t의 범위는 요거보다 큰 요 범위가 t의 범위죠. 그때는 최소값 이게 확실하네요. 그래서 k가 0보다 커야 되겠고 그때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돼. k제곱이 4가 되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k는 양수라고 있으니까 k는 2가 됩니다. 원래 이 경우에요. 이 경우에 범위는 t는 0보다 크다는 범위인데 k의 위치를 범위 안과 범위 밖으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k가 0보다 클 때와 k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답이 안 나왔고요. 여기서만 답이 나온 거죠. 두 개가 다 나올 때도 있어요. 고1 때는요. 범위를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축이 이 범위의 왼쪽에 있을 때와 범위 안에 있을 때와 범위 밖에 있을 때 세 개로 나눠서 풀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이제 논점이 아니니까 거기서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그냥 범위 안과 범위 바깥 두 가지만 하게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축이 미지수일 때는 범위 안과 밖으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복습 꼭 해주십시오. 다음 340 마지막 문제죠. 346번. 지금 여기에서 얘가
이 부분이 이렇게 변형이 되겠지. 그리고 얘는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제곱이 있고요. 맞죠? 그러면 결정하셨어요? 여기다 쓸까요? 이렇게 t로 치환하죠. 그리고 이 t의 범위는 이것이 되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새롭죠? 보통 이렇게 했을 때 0보다 컸잖아요.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잠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막 낯설어요? 예번 씨? 다시. 자, 지금 요것을 이렇게 바꾼 건 어때요? 그래서 5의 x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로 한 건 변형 공식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우리 최근에 특강에서 이거 했었죠?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당연히 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치환하겠다. 그럼 t의 범위를 고민해야 되지? t의 범위는 산술기하로 간다는 얘기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혹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요거는 1이 돼서 사라지니까 요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풀이. y는요. 마이너스, 자 봐봐.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소가로 할까? 마이너스 요만큼이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4t가 되었다. y는 마이너스 t제곱 이게 되겠죠.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표준형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t-2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6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지금 2,6이 꼭지점인데 t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2보다 크거나 같대. 최소값은 없고 최대값이 있네요. 최대값 얼마예요? 6이죠, 6. 그쵸? 6이걸 물어봤습니다. 됐나? 이거 복습하시고요. 잠시 후에 30분 지났네요. 달려봅시다. 처음 이야기는 낯설지가 않아요. 그동안 했던 것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름을 달고 이론을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면 X 나오냐? 미시 같으니까 지수가 같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문제를 풀었던 거 아니야? 첫 번째 이야기 여기다 쓸게요. 미시 같으면 지수끼리 같다로 문제를 풀면 된다 이야기야. 그래서 봐봐. 지금 여기 A야. 여기 A. fx와 gx가 있으면 A 때 버리고 지수끼리 같으면 된다 이거지. 응?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지금 4에 이거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면 되게 해야지. 밑이 다르잖아. 같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얘를
이때 조심하세요. 이거 x 플러스 2를 그냥 2x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아니라 2x 플러스 4라고 해야 돼요. 이거 좀 실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2에 2x 플러스 4는 2에 x 플러스 7이 되고 얘는 넘어가고 얘는 이쪽으로 x는 3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인생을 걸고 대학교를 가려고 시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도 이렇게 뭐 괜찮은 난이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거 되게 쉬운 거죠. 모든 밑을 3으로 만듭시다. 이 문제 하는 거 맞죠? 그러면 얘는 3에 요거를 뭐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곱하기, 이 점은 곱하기를 말하는 거고 3에 2분의 1 x가 되는 거고요. 우리 예쁘게 얘기해 볼까요? 이거는 3의 몇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넘기고요. 양변에 2를 곱한 다음 근데 오버하지 맙시다.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겠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을 줬어요. 근해 공식으로 갈 필요는 없고요. 모든 근의 합은 얼마인가요? 2분의 1이죠. 곱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 승아 알아 이거? 다음 봐봐. 이거는 이제 이거는 밑을 얼마로 만들어주면 될까? 2 추천합니다. 만들 생각이야? 3으로 만들고요. 아이들이 이거 질문 많이 하는데 질문할 필요 없어요. 봐봐요. 얘가 만약 3의 7제곱, 3의 9제곱이면 여러분들 이거 3의 몇 제곱이 되는 거지? 대답이 없냐? 9 빼기 7이지. 그러면 이것 빼기 이걸로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 타당해? 부호 잘 바꾸시고요. 그리고 얘는 3의 마이너스 4제곱. 이러니까 질문하지 말아라. 다음.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 패스.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이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벌써 이렇게 나오네. 잠깐. 이런 게 더 좋지. 지금 얘는 지금 얘가 64를 그냥 64라고 보면 안 돼. 4의 몇 제곱? 16은 제곱. 그러니까 4의 x제곱 플러스 2 한 다음에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뭐로 만들 생각을 해야 되겠어? 2의 x제곱의 제곱. 그리고 나서 2의 x제곱을 치환하면 되겠죠.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t는 0보다 크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에서 t 구하시고 x 다시 구하시고 t 구해볼게요. t가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t 플러스 3에서는 얼마가 답이 나오나요? t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t는 0보다 크다고 했어. 이건 버려야 돼. 이것만 답이야. 그러면 2의 x제곱이 1이 되는 거니까 x는 얼마? 0. 이런 식으로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 여기는 풀지는 않을 거예요. 얘가 4의 세제곱이죠? 그럼 t의 세제곱이 됩니다. 얘는 4의 x제곱의 제곱이니까 t제곱이 되고 3차 방정식 푸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4 곱하기 4x제곱에서 12 곱하기 4x제곱에서 이제 3차 방정식 푸셔야 돼요. 근데 인수분해가 잘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대표 유형을 가지고 천천히 풀어볼게요. 아까 지금 얘는 뭐냐면
AX가 반복이 되면 T를 치환. 이게 두 번째야. 세 번째는 3종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렇지? 응? 근데 3의 X제곱은 보이는데 아까 요구할 때 뭐 했는지 알아? 산술기하에서 최소값 구했지? 근데 이게 최소값 문제야, 방정식에? 최소값 구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방정식 문제죠? 그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고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산술기하 가십시오. 근데 여기에서는 양변에 3의 x제곱을 곱해서요. 요게 원래 3 곱하기 3의 x제곱인데 거기에다가 3의 x제곱을 곱해요.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러면 가면서 얘기합시다. 요 값은 얼마가 돼요? 1이 돼요. 그럼 이거를 정리하면 t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와서 아까와 같은 문제가 되나? 그치? 정리 좀 해볼게요. 3 곱하기 얘는 1은 나중에 쓰고 이렇게 되는데 자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t는 0보다 커요. 잘 보이나? 그래서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3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t가 3분의 1이 나오거나 t가 1이 나오는데 t가 뭐였냐면 3의 x제곱이었거든요. x 얼마 나오나요 여기서? 마이너스 1. 자, 얘가 3의 x제곱이 1일 때 x 얼마 나오나요? 0이 되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하는 거는 x의 값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t는 자, 이 방정식의 근 x를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여기서 t는요. 이제 얘가 알파와 베타인 거죠? t는 3의 알파 제곱과 3의 어딨죠? 지금 얘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t가 되는 거야. 그래서 t1과 이거 잘 필기해도 t1과 t2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 그러니까 이 x값과 t가 같은 게 아니라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잘 알아둬야 이론을 응용하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거 필기해 주세요.
그 긴장해야 돼. 이번 주에 저 반편성 다 되거든? 어?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2월 달 한 달만 사용하는 거니까 학교 무시하고 실력대로만 반편성할 거야. 어? 그래. 응. 들어가. 응. 응. 그래. 고생했어. 야, 이번에 우리 성공하자. 이번에 할 거야. 잘할 거야. 고생했어요. 응. 도현이, 아, 저기, 기원이 서한이 거 보는 거 내가 봤어. 농담이야, 농담. 어. 아하. 자, 이제 함정 남았는데요. 이제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 x의 값은 이걸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치환했잖아요. 이 x랑 t랑 같아야 달라요. 아니, 이 x랑 x의 값이 1이면 t의 값은 3이 돼. x의 값이 2가 되면 봐봐. x의 값이 2가 되면 t의 값이 9가 돼. 달라요. 그쵸? 그런데 x가 만약 알파 베타면 t는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으로 놔야 된다. 그렇지? 어? 그러면 내가 좀 속도 좀 내야 되겠다. 계속. 자, 여기는 뭐냐면 함정이 남아 있는데요. 해가 뭐죠, 해가? 해가 3이거든요, 3. 이 해는 왜 해라고 하는 건가요? 뭐 풀어서 답이 나와서? 그게 아니라 x에다 대입하면 좌변ков은 뭐야? 같은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대입했는데 좌변ков이 같다면 그걸 해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런가? 해로 볼 수가 있는 거야. 달이라고 보면 안 돼요. 별이라고 보도 안 되고요. 해라고 봐야 돼. 웃어줘라, 웃어줘. 에이, 웃어줘. 어? 자, 우리 저기 혜경아, 그 낙타의 엄마가 뭐라고? 너는 그러니까 배우면 뭐해? 배우면 기억을 해야지. 어? 낙타의 엄마가 뭐라고? 이 새끼들이. 늑대마, 늑대. 이거 내가 우기는 거 아니야. 이거 증거가 있어. 고문에 다 나와요. 이렇게 문서로 다 증거가 있어요. 양치기 소년이 그랬거든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낙타의 엄마가 늑대인 겁니다. 내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솝부화인가요? 안데르센인가요? 거기에 나와요. 옛날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해가 뭐냐? x에다 대입했을 때 좌변공이 같으면 그게 해예요. 해. 그런데 봐봐요. 지금 무엇이 똑같을까? 지수가 같을 때 지수가 같을 때 만약에 지수가 0이잖아요.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x 플러스 5의 0제곱하고 7의 0제곱이 같아요. 정말? 1이 되잖아, 1이. 같아요. 그러면 지수가 0일 때 해가 추가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얘가 같으니까 밑이 같다는 건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요. 그쵸? 그래서 지금 x는 마이너스 3이 지수가 0일 때 해가 되었고요. 밑이 같다 해서는 x는 이 암산도 되죠? 예, 해가 두 개인 거예요. 예, 근데 봐봐. 여기 지금 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를 왜 줬냐면요. 지수는 실수 지수라고 가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밑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만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밑이 0보다 크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범위 안에 다 들어가네요. 그래서 합은 얼마?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자 봐봐. 내가 한 줄을 지수가 같을 때를 얘기한 거거든. 그럼 이번엔 밑이 같을 때. 네, 자 눈으로 인해서 눈썰 이렇게 보자. 아직은 여기에 이제 밑이 같을 때가 14번, 13번인데 자 지수가 같을 때 뭐 추가하라고? 뭐 추가하라고? 그 다음 요거 다음 이번에는 정말 뭐가 같을 때가 나와요? 밑.
밑이 만약 1이면요. 1에 만약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5가 되겠죠? 5라는 숫자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예요? 무조건 1이죠. 1의 제곱, 1의 1제곱이 되겠네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밑이 1이면 무조건 1이에요. 그래서 밑이 1인 것 추가. 지수는 얼마? 0, 밑은 1. 추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봐봐요. 그래도 자, x는 1 추가를 하고요. x는 1 추가를 하고요. 2x 플러스 3이 x제곱이다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x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이 나와서 마이너스 1과 3. 그런데 x는 0보다 크다고 해서 얘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과 3에서 곱하면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자. 여러분들 그러면 당연히 4x랑 x 플러스 3이랑 같을 때 x값 구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 밑이 얼마일 때 추가? 1일 때 추가. 지수는 0, 밑은 1 추가입니다. 그래서 x는 0이 추가가 되고요. x는 0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이거 봐봐. 응?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처음에 나왔어. 선생님한테 배운 바는 없고 근데 맞춰야 되겠어. 대학교 가야 되니까. 자 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 예은이가 이럴 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얌체 같은 지지배가 공부는 징그럽게도 안 하는데 잘해요 또. 그쵸? 삐졌어? 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 없어요? 건들지 마요. 얘기해봐. 민서 뭐 하고 싶냐? 원숭이냐? 힌트. 힌트야 힌트. 같은 게 두 번이나 나왔네.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아. 이제 얘기해. 뭐 하고 싶냐? 승아. 야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놔. 치환이라고 하지? 그리고 XY가 있으니까 XY라고 놓는 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은 이렇게 라지 X와 라지 Y로 놓는데요. 나는 똑같은 문자 잘 안 써요. 그래서 3분의 1 X제곱은 A 3분의 1 Y제곱은 B.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불러봐. A 플러스 B는 A 곱하기 B는 이거 A 곱하기 B지? 뭐야? 27.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냐? B에다가 12-A 대입하면 되지. A랑 B 구해봐. A랑 B. 이거 10초면 될걸? A랑 B 구해보세요. A가 3일 수도 있고 그때 B의 값은 안 써놓을게요. 잘 풀려요? 다 했어? 니들 막 표로 수혁이가 풀고 정답 막 나누고 서한이 확인해 보고 혼자서? 그러니까 너만 혼자서 풀고 얘네는 다 이렇게 합동해서 푼 거지. 아닙니다. 잘 모르겠어요. 김경환 뺏겼어요. 그래서 집중하고 있어서. 최초에 오지 말고요. 기환이가 사회점. 기환이가 저한테 돈 많이 받았어요. 나 누가 떨어? 그건 A가 3일 때 B가 얼마 나와요? 9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한 쌍만 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 A가 3이라는 얘기는 3분의 1에
x제곱이 3이라는 얘기고 b가 3분의 1에 y제곱이 3의 제곱 9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x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이런 간단한 건 대답해 주세요. 마이너스 2. 그래서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은 5가 되는 거죠. 어때? 이게 그렇게 막 이거는 막 어려운 이론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같은 게 있으면 치환해서 푼다 이 정도. 이런 모양도 치환해서 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결정했냐? 뭐를 A로 치환할래? 좀 얘기 좀 해줘. 뭐를 A로 치환할 거야? 3의 X제곱, 그 다음에 2의 Y제곱은 B. 이것도 비슷하게 풀리나요? 2의 X제곱과 2의 Y제곱을 A와 B라고 넣는데요. 그럼 X제곱은 C하고 D? A의 제곱, B의 제곱. 긴장해 주십시오. 자, x에 대한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a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에 대한 방정식의 두근은 이거 했던 얘기죠. 방정식 x의 값이 알파 베타일 때 t는 a의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이다.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그리고 여기 방정식에서도 나오지만 부등식에서도 또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5의 x제곱을 t라고 놓고 싶겠네요. 여러분들 생각도 그런가요? 그러면 얘가 t의 제곱이 되나요? 그리고 2 곱하기 5 곱하기 5의 제곱, x제곱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0t가 되겠습니다. t1은 5의 알파 제곱이 되고요. t2는 5의 베타 제곱이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겠어요. 여기에서 대답 좀 해주십시오. t1 더하기 t2는 뭐가 될까요? 10. t1 곱하기 t2는 5. 근데 t1 더하기 t2는 5의 알파 제곱 더하기 이건데 이 다음에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승아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5의 알파 제곱 5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예쁘게 나오죠.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 오케이? 이해되나? 혜경이. 363번. 이거를 t에 관한 2차 방정식까지만 만들어주세요. 누구를 t로 치환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내공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왔죠? 실근 t가 2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t가 나오면 그게 끝이 아니라 x 두고 하잖아요. 만약에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는 t가 만약에 4가 나오면 x는 2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x제곱이랑 2차식을 t로 치환한 거라서 그런 건데, 지금 t가 2의 x제곱이죠? 그럼 t의 값이 나오면 x 값도 하나씩
t값 하나에 x값 하나.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x제곱의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t값이라는 거는 이 x제곱의 값이니까 y값이거든요. 이 y값에 해당하는 x값 하나밖에 없어요. 1대1입니다. 이거. 이 x값에 대응하는 y값 하나밖에 없어요. 1대1입니다. 그 다음에 이 x값에 대응하는 y값 하나밖에 없어요. 1대1이에요. 오케이? 1대1 함수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얘가 서로 다른 그러니까 x의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래. 그럼 여기서도 t의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진리입니다. 그럼 무슨 생각 하시겠어요? 무슨 생각 하시겠어요, 이제? 2차 방정식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근처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뭐라고 부르지? 판별식이라고 부르지. 그런데 판별식 사용 금지. 원래는 판별식으로 가야 되는데 원래 이제 너희들이 판별식을 딱 얘기하고 근데 사용하지 말라고 왜요? 하면서 화들짝 놀는데 판별식 사용 금지. 왜 사용 금지냐면 t의 범위가 뭐니? 0보다 크죠. 근데 만약에요 얘가 이렇게 해서 t를 구했더니 t-6하고 t 플러스 4 그럼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는데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그럼 얘가 실근 몇 개 가진다고 해야 되겠어? 하나야. t가 0보다 크다고. 근데 판별식은 그걸 이해를 못해. 그냥 얘가 이거 2개 나오니까 판별식 0보다 클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한 범위가 있으면 변수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판별식 사용 금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방법으로.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는 k 이렇게 해놓고 자 요거 ft라고 할게요. y는 ft gt라고 하시고 이 두 그래프가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두 교점을 갖도록 t를 k의 범위를 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게요. 0보다 큰 범위만 그리면 됩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예은아 조금만 집중해줘. 힘들지 예은아? 난 너 보는 게 힘들어. 삐졌어? 자, 0하고 4 에서 위로 볼로 깜빡을 씁니다. x좌표는 0하고 4예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그린다면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4가 나오면서 플러스 4가 되니까 얘가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가 되는데요. 보세요. 얘가 2차 함수가 좌우 대칭이고 여기가 되는 겁니다. 얘가 4가 되죠. 근데 그래프는 얼만큼 그리라고 했냐면 0보다 큰 두 번만 그릴게요. 네, 두 점에서 만나야 돼. K를 여기다 놓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이거는 만나죠?
아닙니다. 이 빨간색으로만 만나죠? 그러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풀어주세요. 다시 풀어주세요. 응? 왜? 이게 이 T라고 하는데 T. 어디가 어디? 근데 4의 x제곱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4하고 2의 x제곱 이런 얘였냐? 그러면 이 4의 x제곱은 2의 제곱이지.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2의 2x제곱이 되었다가 2의 x제곱의 제곱이 되고 2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t제곱. 오케이? 됐어요? 음. 민서 이거 확실히 이해됐나? 헤매면 안 된다. 아, 요거를 바탕으로 아주 어렵게 나올 거야. 여기다 이제 근데 이 사실은 다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좀 엮어낼 거라고. 만약 얘가 튼튼하면 가능하겠지, 풀 수 있겠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수 방정식은 미시 같으면 지수를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AX제곱이 반복이 되면 T로 치환한다. 지수가 같을 때는 지수가 0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미시 같을 때는 미시 1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다음. 이제 지수 부등식에서, 야, 중학교 2학년 때 1차 부등식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거 x의 범위가 부동의 방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이때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되는데 마이너스 이 음수를 나눌 때 부동의 방이 바뀌더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자, 이게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야. 여기에 이 y좌표가 2의 제곱을 말하는 거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이 y좌표가 2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a가 지금 요거 말하는 거야. 이 a가 1보다 클 때에는 x 값이 더 커지면 a의 이렇게 할게요. a의 x1보다 a의 x2, 그러니까 함수 값도 더 커지는 증가함수가 됩니다. 예, 미시 1보다 클 때는 함수 값도 더 커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 2에 fx가 있고 다음에 2에 gx가 있어. 미시 같은 거죠. 미시 같을 때 지수만 비교해도 되는데 부동의 방향을 안 바꾸고 비교한다고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지수부등식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얘는 그래프가 여기 또 2하고 3 할게요. 그러니까 2일 때는 여기 2분의 1에 2제곱이고 3일 때는 2분의 1에 세제곱이 확실하죠? 근데 누가 더 커요? 2분의 1에 제곱이 더 크죠? 그러니까 자 A가 만약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x1보다 x2가 더 커질 때 요 y의 값은 오히려 더 작아집니다. 지수가 더 클수록 작아져요. 그래서 만약 얘가 2분의 1에 fx가 있고 2분의 1에 gx가 있으면 fx가 gx보다 더 크다라고 해서 부동의 방향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이 1보다 작을 때 부동의 방향을 바꾼다고. 매우 중요하겠지. 이게 이제 지수부등식을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문제 풀겠습니다. 자, 설명은 아까 했던 대로입니다. 자, A라는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동의 방향 그대로 와주시면 돼요. fx랑 gx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밑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자, A가 이제 분수 3분의 1나 5분의 1 이러면 fx랑 gx를 비교할 때 부동의 방향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너희들이 풀어라. 밑이 같냐 다르냐? 다르지? 다르면 같게 만들 수 있나 봐봐. 같게 만들 수 있나? 밑을 뭐로 만드는 게 좋겠냐? 4분의 1이 낫죠. 2분의 1까지 갈 필요 있어요? 없죠? 4분의 1 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있는데 얘는 4분의 1의 제곱인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2를 요 2-3x에다 분배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랑 요거랑 여러분들 비교해서 해를 구해주시죠. 해 구해주세요. 채점 해드리겠습니다. 알았어? 아까 여기 몇 번이니? 몇 번이야? 364번. 맞아요. 잠깐만 손 쳐봐.
넘어가면 이게 왜 등호야? 이게 부등호지. 부등호를 여기다 쓴 거야? 근데 이 설명을 잘못 저기 앉아. 어? 그러니까 왜냐면 보면서 그런 내가 너를 만나려면 끝까지 와야 되잖아. 네가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봐. 여기에 전부 다 2번이 나왔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전부 다 이거 내가 중요하게 설명한 게 미시 1보다 작을 때는 부동의 방향을 어떻게 하라고 했지? 바꾸라고 했지. 그것까지 가르쳐줬지?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 막 그래프까지 그린 이유가 미시 1보다 부동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를 설명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틀리면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얘가 OX는 X는 5분의 2보다 크다가 됩니다. 답은 2번이죠. 자, 이제 다음 문제. 자, 봐봐. 고개 들어. 지금 얘를 이렇게 풀어야 할까요? 밑이 같아서 지수만 비교할 건데 이렇게 풀어야 될 거예요. 차이점은 뭐죠? 두 개의 차이점은 부동의 방향을 바꾸지 않느냐 바꾸느냐 이거거든. 자, 1번으로 해야 될까요? 2번으로 해야 될까요? 그냥 다르게 물을게요.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유가 뭘까요? X 밑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알 수 없고 그때마다 정답이 다르다면 수학에서 올바른 방법은 둘 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타당한 답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x가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고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고 이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 x가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때는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3x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가 어떻게 되냐면 그 x가 1보다 큰데 2보다 작거나가 되어 있으니까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부등의 방향 바뀌고 안 바뀌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인데요. 저거 잘못한 것 같은데 부등의 방향 바꿨죠. 그러면 여기서는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밑이 똑같죠. 부등식에서는 요 값과 요 값이 같은 것도 해가 되는 건가요? 그치? 같은 것도 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x가 1이면 지금 x는 1을 안 했잖아요. x가 1이면 같은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x는 1을 추가시켜줘야 돼.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없다면 있는 1을 빼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1을 집어넣으면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아지잖아요. 똑같으면 해가 안 되거든요. 얘가 커야 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이 같을 때 1과 지수가 아니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얘가 되겠어. 그 다음 자 봐봐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좀 짧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여러분들 결정하십시오. 어떻게 풀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워졌나요? 얘기 좀 해줘. 이게 진도 다 나가야 돼. 어? 빨리 얘기 좀 해줘. 어?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야 되겠죠. t로 치환하시고요. 그러면 얘가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3 곱하기 3의 x제곱이 되니까 15t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14는 0보다 작고요. 얘가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14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t가요. 근데 1과 14가 알파와 베타가 되는 게 아니야. 얘는 2에 3의 x제곱인 거지. 그쵸? 그러면 14라는 건 뭐냐면 3의 베타 제곱이 14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얘는 3의 알파 제곱이 1이 된 거고요. 그 얘는 이제 로그로 좀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질문이 근데 그래서 뭐 했냐면 3의 알파 제곱 플러스 3의 베타 제곱이에요. 그럼 1과 14를 써요. 답은 15. 오케이? 그리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3의 알파 제곱이 t1이네. 3의 베타 제곱은 t2네. 그럼 두 근의 합이 되겠네. 15 이렇게도 갈 수 있겠죠. 다음 내가 18번까지 했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20번까지 나가고 좀 무리하게 테스트를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테스트 화요일날 볼게요. 화요일날 화요일날 볼 거고요. 그리고 그날은 19번 20번 잘 들어주십시오. 그것까지 테스트에 나옵니다. 알겠죠? 숙제 18번까지